네, 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조용센터장입니다. 아,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의 신용등급 하향 이슈가 나오면서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상당히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추세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악화됐었던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더 심각한 거는 코스피죠. 어떻게 보면 이번 주 들어서 삼성전자의 노조 파업 이슈까지 같이 좀 엮이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 그리고 오늘 그 이틀 만에 불과 3%가 넘는 지수 하락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폭탄을 맞은 느낌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시가총액 최상위 쪽에 포진되어 있는 LG화학 두 종목이 일단 나란히 신저가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이 외에도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그 밖에 수많은 화학 업종들이 지금 분위기가 급속도로 또 얼어붙으면서 전체적인 성장주 성격의 업종들이 투자 심리가 급격히 훼손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네이버나 뭐 이런 영향들이 카카오, 네이버까지 좀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위기고 넘어서서 전 업종, 코스피의 전 업종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코스피가 상당히 이틀간 힘든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코스닥과의 좀 키맞추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법한 그런 환경이 좀 만들어지지 않고 있나 라는 좀 생각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등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 실제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아직도 신흥국 증시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성장주가 눈에 띄는 반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그렇고 실제로 무언가 탄력적인 반등 흐름을 이끌어내기가 당장이 쉬운 여건은 아니다라는 거죠. 거기에 더해져서 SK하이닉스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계속해서 시세를 추종했었던 SK하이닉스마저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제 엔비디아가 신고가 흐름을 추가적인 신고가 흐름을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내내 계속해서 좀 음봉의 개수가 늘어나면서 좀 불안불안하다 했는데 오늘 3%가 넘게 빠지면서 어떻게 보면 코스피의 급락에 또 일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나마 반도체 라인업들이 버텨주면서 지수가 그래도 지지력을 좀 보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였는데 오늘 같은 날은 어떻게 보면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 업종들 그 밖에 지수와 연계되어 있는 밀접한 그런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하락 과정이 가파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가릴 것 없이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거죠. 자, 참 이제 1분기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업종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현대기아차도 그렇고 삼성 SDI를 비롯해서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금융주들도 마찬가지고 시가총액 최상위에 포진되어 있는 대부분의 코스피 종목들이 1분기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게 발표가 됐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황은 2차 전지발 하락 파동이 아주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단기간에 일단락이 될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이미 한 단계 더 내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간 조정이 또 장기화될 가능성 역시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면 6월, 7월 남은 하반기 지수가 계속 좀 퍼져 있는 그런 가능성 역시도 완벽하게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 지금 필요한 거는 대응인데 신규 종목 발굴도 마찬가지고 결국에 추세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다면 상당히 피곤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당장에 무언가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그러한 포트일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내가 조금 현금 보유를 하고 있다,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해 둔 상태다 라고 하면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지금
코스닥 쪽에서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제적으로 지수가 많이 빠져 내려왔었거든요. 그러던 상황에서 이제 좀 저점이 잡히는가 싶더니만 코스피의 2차 전직발 하락으로 인해서 지금 추가적인 약간은 좀 의도하지 않은 하락 구간까지 좀 내려오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다음 반등 과정에서는 일시적으로 코스피보다는 그래도 코스닥의 반등이 조금은 더 가파르게 진행될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키 맞추기 장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나름 5월에 방어가 됐었고요. 지수의 방어가 있었고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실제로 5월 상당히 큰 하락폭을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4월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괴리울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코스닥의 반등 과정이 조금은 더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는 건데 다음 상승 파동에서 그러면 코스닥에서 지금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에 포진되어 있는 종목들 보면 어쨌건 HLB는 이제 시세가 일단락이 됐다라고 보는 관점이고 지금 2차 전지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많이 퍼져 있죠. 알테오젠도 이미 뭐 재료 반영되어 있는 위치죠. 엔캠 역시도 이미 뭐 재료 기반으로 해서 대시세를 분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수를 이끄는 그러한 성격의 시세가 나오긴 어렵죠.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이미 1월부터 5월에 걸쳐서 꽤나 큰 시세를 분출해낸 상태이기 때문에 또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같은 종목들은 이미 추세적으로 많이 붕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스타 종목을 시장에서는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스타 종목이 아니더라도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은 과감한 베팅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엔캠이라든지 최근에 뭐 핫했었던 HLB, 알테오젠 이러한 종목들보다는 그래도 지금 시황이 어쨌건 좀 변동성 장에 들어섰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미지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추세적으로 바닥권에서 좀 돌아서고 있는 종목들 물론 실적까지 좀 어느 정도 담보되면서 오랜 기간 좀 바닥권에서 추세를 가다듬고 나서 대바닥이 좀 나올 시그널을 보인 종목들이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 접근을 해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 공략주 역시도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바로 동국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뭐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대표적인 의약품으로는 마데카솔이 있죠. 그 외에도 일반 의약품, 전문 의약품 아주 다양한 파이프라인들을 구축하고 있는 제약사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또 국내를 대표하는 제약사 중에 하나고 일반 의약품, 전문 의약품을 다루는 기업 중에서 어떻게 보면 매출액이 7천억 원이 넘는데 한 해 매출이 7천억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또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그런 제약사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참 오랜 기간 눌려왔습니다. 지난 2020년도 보시는 바와 같이 엄청난 유동성 장세를 등에 업고 끌어올렸었던 그 시세를 뒤로하고 2021년, 22년, 23년, 지금 현재 24년까지도 계속해서 오랜 기간 다중 바닥을 좀 만들고 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2020년도 꺾이면서 매출이나 외형이나 내용이 같이 꺾였느냐? 그건 아니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021년부터 22년, 23년 외내형은 모두 고루 성장한 모습들이 나타났고 역대 분기 기준으로 해서 이번 1월 1분기 역시도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고요. 지난 11년간요. 총 44분기 중에 26분기를 역대 최다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안정적인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상태고 중요한 거는 이번 1분기 실적을 뜯어놓고 봐도
화장품을 포함한 헬스케어 사업부의 성장이 상당히 눈에 띄게 두드러진다는 거. 헬스케어 사업부만 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 성장을 했고, 일반 의약품 5.6%, 전문 의약품도 3.3% 성장을 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일반 전문 의약품뿐만 아니라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 사업부 이 안에 있는 이제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쪽들, 최근에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화장품 그리고 미용 관련한 의료기기 쪽들 라인업들에서도 엄청난 성장세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컨센서스 놓고 보면 올해 매출액 8천억 전혀 뭐 무리 없이 찍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 역시도 지금 컨센서스로 잡혀 있는 800억 1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불가능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올해 기준 포워드 PER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3배 정도 수준까지 내려오게 되고요. 2025년 내년 같은 경우 지금의 성장률이 유지가 된다면 11배 정도 수준까지 내려옵니다. 자, 여기서 일반 의약품, 전문 의약품 중심의 회사라고 하면 하더라도 지금 솔직히 말하면 11배가 말이 되는 주가인가요? 말도 안 되게 싼 거죠. 거기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헬스케어 사업 보니까 화장품, 미용의료기기 관련한 쪽들의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는 걸 보신다면 단순히 제약사라고 좀 치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는 캐파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보면 주가가 포워드 PER 기준으로 11배 정도는 말도 안 된다라고 저는 보고요. 여기서 주가가 한 40%더 올라도 PER이 15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지금 계속 눌려 있는 거는 뭐 이 기업의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승계 관련한 이슈들 때문인데, 이것도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이미 대형 펀딩 자금들이 들어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억지로 누르는 건 역시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 억지로 눌렀던 게 이제서야 밸류업 프로그램이 가동을 하면서, 그리고 코스닥의 대부분의 거품이 낀 종목들이 몰락을 하면서 동국제약이 이제 바닥권에서 서서히 다중 바닥을 확인하고 이제 추세를 형성하기 시작한 초입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국제약 같은 종목들은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오히려 막 고점 플레이를 하는 종목들, 좀 나는 부담스럽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금 시장의 트렌드를 놓고 본다면 상당히 좀 대안이 될 수 있을 만한 아주 유일한 코스닥 150 내의 종목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5% 공략주로 들고 왔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승계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황의 상황이 일반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과거 2020년의 대시세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잔파동들은 꽤나 이끌어낼 수 있을 만한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코스닥 종목을 하나 뽑자면 그래도 동국제약 같은 종목들이 가장 리스크도 좀 리스크도 크게 높지 않고 기대 수익은 좀 높게 잡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5% 공략주로 소개를 해드리고자 가지고 나왔습니다. 잘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